네, 애널리스트 뷰 시간입니다.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악재 속에서 투자 기회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한화투자증권 글로벌 주식 리서치 센터 최보원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먼저 이제 최근 글로벌 증시의 동향, 전반적인 흐름부터 좀 짚어주실까요? 최근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월 대비로 보시면 아무래도 전 세계 신흥국, 선진국 할 거 없이 상당히 좀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 전주 대비로 한번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선진 지수들과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하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예. 미국 3대 지수와 같은 경우에도 좀 반등을 한 상황이고 유럽 주요 지수들과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한 상황이고 선진 아태 지역을 한번 보시면은 아무래도 중국 지역을 좀 제외를 하고는 대부분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제 기준으로는 살짝 흔들리는 모습들 좀 보여졌지만 이제 최근 한 주간으로 살펴보시면 이제 선진 지역들과 같은 경우에는 반등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산업별로 보시면 아무래도 헬스케어, 커뮤니케이션 섹터들과 같은 경우가 반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예, 커뮤니케이션 섹터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 이렇게 두 가지 많이 올랐는데 커뮤니케이션 부분은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시던 부분이기도 하고요.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는 실적이 견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갔던 섹터기도 하잖아요. 반등의 이유를 찾자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? 아무래도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방금 또 계속 말씀을 주시던데 대변동성에 좀 민감한 기업들과 같은 경우가 크게 이제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대변동성에도 영향이 좀 제한적인 모습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최근에 방금 또 말씀을 주셨다시피 전체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 자체는 상당히 좀 견조했고 앞으로도 이제 1분기에도 실적 자체는 좀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최근에도 계속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메디케어 포 얼이라는 이런 법안과 정치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다른 애들보다도 좀 반등이 못했던 이러한 섹터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좀 반등을 하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메디케어 그쪽은 이제 헬스케어 섹터에 영향을 가나요? 네, 헬스케어 섹터에 민간 아니고? 보험 기업들이 이제 그쪽에 좀 포함이 되어 있고 대표 기업으로 좀 볼 수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과 같은 기업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개별 기업별로 한번 살펴보셔도 최근에 좀 크게 반등하는 데를 보시면 뭐 앤썸 휴마나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 반등을 크게 하는 헬스케어 기업들을 한번 또 살펴보셔도 아무래도 수익성 자체가 확보가 되어 있는 이러한 기업들이 크게 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펀더멘털이 좀 견조하고 탄탄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옥석 가리기를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설명을 여기에서도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커뮤니케이션 섹터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근데 이제 최근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던 섹터였지만 왜 이렇게 반등을 한 거예요? 커뮤니케이션 섹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도 이번에는 좀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. 커뮤니케이션 섹터 내에서는 최근에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성장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러한 섹터입니다. 뭐 지금 또 나오고 있지만 알파벳과 페이스북 자체가 좀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러한 섹터이기도 하고요. 여기서 플러스 이제 기존의 대표적인 통신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러한 섹터이기도 합니다.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버라이즌, AT&T 등과 같은 기업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앞에서도 아까 말씀해 주시던데 이제 5G 관련된 기대감 계속 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변동성 좀 나타나고 있지만 이제 한 주간 이런 식으로 대외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되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방어주로도 좀 구분이 되는 만큼 이러한 기업들 전주 대비로 AT&T와 버라이즌 모두 전주 대비 4% 정도 상승을 했다고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많이 올라왔는데 더 갈까요? 아니면 어떻게 반등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까? 커뮤니케이션 섹터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구분을 하셔서 보셔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 섹터 내에서는 앞에서도 방금 살짝 말씀을 주셨다시피 이익 전망치 자체가 좀 하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2분기에 섹터별로 보시면 이익 전망치 자체가 홀로 이제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내에서도 조금 보셔야 되는 게 장기적으로는 아직 가을에 새로운 요금제들이 좀 계속 좀 개편이 되고 있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직 구체적으로 좀 발표가 되지 않는 만큼 그쪽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좀 높은 이러한 상황입니다. 여기서도 보셔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견조한 애들의 이제 관심이 좀 집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성장성, 수익성 확보한 이런 기업들로 좀
차별화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차별화가 핵심이네요. 네. 차별화는 IT 섹터에도 적용이 될 것 같아요. 맞아요.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타격을 심하게 입는 기업이 있을 거고 또 반사이익을 얻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미중 무역 갈등과 상관없이 거의 아무런 영향이 없는 기업들도 분명히 IT 섹터에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. 옥석거리기가 여기서도 필요하겠네요. 그 IT 섹터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최근에 상당히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가 좀 반복이 되었는데요. 예. 여기에서도 좀 트렌드 자체를 조금 더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기였습니다. 미국 내에서 IT 섹터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대표적으로 좀 구분이 되는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대표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대외 변동성이 크게 반응을 하는 이러한 예.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IT 섹터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또 세부 산업으로 IT 서비스 섹터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기업들과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. 저런 식으로 이제 5G 관련 장비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 대비로는 변동성이 조금 제한적이고 최근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좀 많이 빠졌던 아리스타와 자일링스와 같은 경우가 최근 한 주간에는 다른 장비 기업들보다도 좀 크게 반등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하지만 아무래도 수출주보다는 아무래도 그 결제 산업에 진출을 해 있는 최근에 계속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 페이퍼홀딩스, 글로벌 페이먼트 등과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좀 IT 섹터 내에서도 반등이 크게 하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. 이러한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뭐 전월 대비로도 전주 대비로도 견조하게 좀 상승하고 있다는 점, 앞에 그래프를 주가 차트를 좀 보셔도 오히려 또 다른 장비 기업들과 반도체 기업들과는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좀 함께 확인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. 예. 지금 말씀하신 거 모든 것을 이제 종합을 해보자면 향후 미래 흐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? 미중 무역 분쟁 계속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G2 국가들 간의 자존심 싸움으로도 예.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완벽하게 해소가 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.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완화되는 시점에 반등을 어떤 애들이 좀 크게 할 수 있느냐 이쪽에 좀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앞에서도 쭉 말씀을 해드렸고 지금 또 최근에도 계속 말씀을 해드리고 예. 있는 게 아무래도 좀 수익성이 견조한 펀더멘털이 견조한 애들 자체가 상당히 좀 크게 반등을 하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. 그러한 예. 섹터들을 위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무역 전쟁 뉴스를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도 기업들의 개별적인 공부를 통해서 실적을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. 자, 앞으로 어떤 식의 접근이 필요한지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조언 좀 해주실까요? 아무래도 미중 무역 분쟁 자체는 말씀 주셨다시피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2019년도와 같은 경우에는 또 2018년도랑 다른 좀 크게 이제 두 가지 특징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계속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익성과 지수의 상관관계가 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. 그리고 변동성도 상당히 좀 고려를 해야 되지만 수익성과 좀 수익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도 좀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. 산업 내에서도 세부 산업별로 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별로도 상당히 좀 주가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는 만큼 옥석가리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. 네. 예, 말씀하세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업별로도 이제 펀더멘털 고려한 예. 접근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. 예. 네.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핵심 부분은 차별화, 그리고 기업 개별들의 펀더멘털과 실적을 잘 뜯어봐야 된다. 이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글로벌랩 연구원분들 그리고 저희 그리고 최보원 연구원이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화투자증권 글로벌 주식 리서치센터 최보원 책임연구원과 오늘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